오클랜드에서 새로운 홍역 환자가 확정 판명되면서 전국적으로 16명의 홍역 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루아페우 산의 분화구 호수물이 점점 뜨거워지고 있으며 지진 활동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기록됐습니다. 폴라벤의 국민당 부당수는 어제 죽음을 선택하는 법안을 지지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미국의 최대 유통업체인 월마트가 직원들의 단순 방목 업무를 대체하기 위해 로봇 직원을 대거 투입합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제신더 아던 총리는 뉴질랜드에서 총기 관련 법안 개정을 결정했던 순간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어제 저녁 아던 총리는 총기 법안 개혁의 중요성에 대한 신호로 스튜어트 내시 경찰장관 성명에 무기 개정안 3차 심의 독회에서 이례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개정된 총기 관련 법안은 모든 당들의 지지 속에서 신속히 절차가 끝난 후 어제 저녁 의회에서 통과됐습니다. 아던 총리는 국회에서 지난 3월 15일 테러 공격 직후 마이크 부시 경찰청장과 가졌던 테러 용의자의 합법적 총기 획득 관련 브리핑에 대해 언급하면서 브리핑 직후 의회가 법안 개정에 자신과 함께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아던 총리는 개정 법안에 대한 지지를 보낸 국민당에 감사의 뜻을 전했으며 의회에서 황급한 법안 통과를 옹호했습니다. 또한 병원에 있는 희생자들을 방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 법안은 오늘 영국 왕실의 승인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후 금요일부터는 군사용 스타일의 반자동 무기와 돌격 소총 및 관련 부품들의 소지 및 유통은 불법입니다. 다만 일부 해충제, 수집가 그리고 갑오에 대한 면제는 있습니다. 금지된 화기를 소지할 경우 최대 5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당은 이번에 개정되는 법안의 화기 금지 명령과 사격 면제 사항을 추가하려 했지만 다른 당들에 의해 지지됐습니다. 내시 경찰장관은 이 제안은 금년 안에 열릴 두 번째 총기 법안 개혁 논의 때 고려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오클랜드에서 새로운 홍역 환자가 확정 판명되면서 금년 들어 전국적으로 16명의 홍역 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클랜드 지역보건위원회는 최근 확정된 환자는 센트럴 오클랜드 지역에 거주하는 여성으로 격리 치료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건 관계자는 이 여성의 경우 외국에서 발병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통해 감염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 여성과 접촉했거나 같은 장소에 있었던 사람들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홍역 발병 환자들 중 10명 중 1명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환자가 재채기나 기침을 한 후 몇 시간 동안까지 병원군은 대기 중에 살아남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염성이 강한 홍역에 감염된 것으로 느껴지는 사람은 가정이나 병원 응급실을 찾지 말고 전화로 가정이나 보건위원회에게 도움을 요청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또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학교나 차일드케어 센터, 직장 등에 가지 말고 대중교통수단이나 스포츠 경기장, 쇼핑몰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도 피해줄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루아페우 산의 분화구 호수물이 점점 뜨거워지고 있으며 지진 활동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기록됐습니다. 분화구 호수의 물은 보통 15도부터 45도 사이에서 뜨거워졌다가 식고 하지만 지난 6개월 동안 30도 정도의 온도에서 머물고 있다가 최근 2주 동안은 매일 0.5도씩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수온 상승 이외에도 지진 활동이 늘어나고 있으며 비록 사람이 느끼기에는 미약하지만 지진 활동이 계속해서 기록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화요일 호수의 수온이 42도까지 이르렀으며 지진 흔들림도 늘어난 것으로 기록됐습니다. 호수물의 수온이 45도를 넘게 되면 화산 폭발의 가능성이 많아지지만 지난 2016년에는 46도까지 수온이 올라갔지만 다행히 분출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GNS 지질연구소는 지난 2009년부터 분화구의 호수의 움직임을 계속 관찰하고 있으며 아직까지는 화산 폭발 위험 1단계 수준으로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단계라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크라이스트처치 테러가 있었던 회교사원 근처에서
사람들에게 욕을 하고 소리를 지른 한 남성을 찾고 있습니다. 어제 크라이스트 처치와 캔터베리 회교도들의 SNS를 통해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딘스 에베뉴에 있는 알 누어 사원에 한 남성이 다가와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사원을 모두 떠나라고 소리쳤습니다. 이 남성은 뉴질랜드를 위한 트럼프라는 트럼프 포 뉴질랜드라고 쓰여진 티셔츠를 입고 모든 회교도들은 테러리스트라고 말하며 뉴질랜드를 당장 떠나라고 외쳤습니다. 이 남성이 2명의 경찰관 옆을 지나가는 사진이 SNS를 통해 공개됐습니다. 그 후 이 남성은 회교사원의 추모 의식을 위한 물품들을 발로 차고 훼손하려고 했으며 순찰 중인 다른 경찰관은 이를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그를 훈방 조치했으나 SNS를 통해 사실을 알게 된 경찰은 그 후 이 남성을 수배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3월 15일 테러 이후 이 지역의 테러 위험성이 여전히 높아 비상근무 중입니다. 대규모의 근로자 부족으로 헉스베이에서 과일들이 땅에서 썩고 있으며 과일을 따는 작업자들이 과로와 더 많은 사고로 고통을 당할 것이 경고됐습니다. 192명의 여행객이 과일수원에서 일하는 것이 승인되며 6주 전에 헉스베이에 첫 번째로 발표됐던 공식적인 근로자 부족 기간이 지난 금요일로 만료됐습니다. 이 기간은 즉각 연장됐으나 재배자들은 이 조치가 너무 늦었다고 말했습니다. 많은 근로자들이 해당 절차에 일주가 걸리는 비자 변경 재신청이 필요하며 이민성은 이 비자 변경 재신청은 발표된 근로자 부족 기간 동안에만 허가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근로자 부족으로 현재 과일을 따는 근로자들은 주당 70시간까지도 일을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장시간 작업은 근로자들의 과로와 사고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빅팀 서포트는 크라이스트처치 모스크 총격 사건 희생자들에게 재정적인 지원으로 약 170만 달러를 기부했습니다. 빅팀 서포트는 이 기금은 지난 크라이스트처치 테러 피해자들을 위해 설립된 Give a Little Page에서 조성된 140만 달러와 법무부 보조금 25만 달러가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케빈 소 최고 책임자는 빅팀 서포트는 피해자들에게 정서적, 실제적, 재원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대체적으로 테러 공격을 피해를 본 800여 명이 어떤 형태로든 지원을 받았습니다. 피해자들은 총격 사건 이후 즉각적인 재정 지원을 받았으며 각 사망자 가족들에는 1만 5천 달러의 일시금이 그리고 병원에 입원한 피해자들에게는 5천 달러가 지불됐습니다. 긴급 보조금이 장례식과 여행 그리고 숙박, 상담과 기타 비용 등으로 지불됐습니다. 소 최고 책임자는 다음 단계는 나머지 자금들이 유용하게 사용되는 것을 위해 피해자들과 커뮤니티와 함께 일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폴라 베넷 국민당 부당수는 어제 죽음을 선택하는 법안 The End of Life Choice Bill을 지지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이는 사이먼 브리지 국민당 당수와는 다른 주장입니다. 현재 형태로는 안락사법은 말기병 또는 심각한 고통과 의학적으로 치료 불능 상태의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아 죽는 것을 요청할 선택권을 주는 법안입니다. 폴라 베넷 국민당 부당수는 올바른 검토를 원하는 국회의원들이 많다며 특별위원회가 이 법안이 의회에 상정됐을 때 통과될 수 있도록 의견들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사이먼 브리지 국민당 당수는 생명의 신성함에 대한 논쟁이라며 이 법안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반복해 언급했습니다. 프란츠 조셉과 폭스비나와 관련된 기업들이 홍수로 와이호 다리가 무너진 후 그 경제적인 여파로 인해 고심하고 있습니다. 2주 전에 홍수로 부분적으로 파괴된 와이호 다리는 관광 명소 사이의 중요한 연결고리입니다. 방문자 수의 감소로 인해 웨스트코스트 경제는 하루에 300만 달러까지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가이딩의 CEO 롭 씨는 일반적으로 올해 이맘때는 관광객들로 꽤 바쁜 시기라며 이 지역을 찾는 사람들은 헬기를 타고 빙하 위를 관광하지만 지난 2주 동안은 무척 한가했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이틀 전에 시작된 와이호 다리의 복구 작업은 악천후로 인해 중단됐으며 금요일에 공사가 재개될 예정입니다.
웨스트코스트를 따라 거센 비바람과 광우대가 뉴질랜드 북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북섬 전반적으로 거센 소나기와 폭풍우가 예상되며 풍랑의 위험이 크다고 NYWA 웨더가 어제 저녁 전했습니다. 맷서비스에서는 북섬 전역의 강수 확률이 높으며 오클랜드에서는 오후까지는 영향이 크지 않을 전망이나 점점 거세지는 비와 폭풍우를 동반한 시속 90km에 달하는 바람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같은 맹렬한 날씨에 지난달 프란츠 조세프 근처의 와이호 브리지가 무너졌으며 어제 재건축 작업에 착수했던 인부들은 이 지역을 다시 강타한 기후에 난항을 겪었습니다. 기상청은 날씨를 염두에 두고 활동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전해드린 뉴질랜드 뉴스는 뉴질랜드 헤럴드, TVNZ, 스타프, 뉴스허브에서 간추렸으며 그 밖의 뉴스는 BBC, KBS에서 간추렸습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화 대비 원화의 기준 환율은 768원 94전, 한국에서 보낼 때 776원 62전, 한국에서 받을 때 761원 26전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클랜드 오늘은 천둥 번개와 강한 바람을 동반한 폭우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21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인 내일은 오전까지 비가 내리지만 오후부터는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0도, 낮 최고 기온은 20도로 오늘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선지였습니다. KCR 게시판입니다. KCR 게시판에서는 무료 공지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무료 공지를 원하시는 단체나 기관은 njkcr@hot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정성껏 공지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인 성가정 성당 소식입니다. 성주간 전례 안내입니다. 18일 오후 8시에 주님 만찬성 목요일 미사가 있습니다. 미사 후에는 구역별로 철야 성체 조배를 합니다. 19일은 주님 순환 성 금요일입니다. 오후 3시에는 십자가의 길, 자비심 9일 기도가 있으며 패션 오브 더 크리스트 영화 상영이 있습니다. 저녁 8시에는 주님 순환 예식을 합니다. 20일 오후 8시에는 파스카 부활 성야 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인 21일 오전 11시에는 부활 대축일 미사가 열리고 미사 후에는 구역별 공동체 식사 나눔 행사가 있습니다. 이민자들의 정착 지원 인포나우 무료 상담 서비스 안내입니다. 인포나우는 뉴질랜드에 정착하는 이민자들에게 본인들이 선호하는 언어로 정보를 제공하는 무료 서비스입니다. 소득 지원 및 복지 혜택, IRD 번호 취득, 교육, 주택 등과 같은 이주민들이 뉴질랜드에 정착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모든 정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0800-4636-669, 한국어 교환 213으로 하시면 됩니다. 상담 시간은 월요일에서 금요일 오전 9시에서 오후 4시까지입니다. 무비스 인파크 무료 영화 안내입니다. 4월 12일 금요일에는 영화 스타워즈 스토리가 오후 6시부터 리버스데일 리저브 아본데일에서 있습니다. 4월 13일 토요일에는 영화 웰컴 투 정글이 오후 6시부터 로즈데일 파크 알바니에서 있습니다. 4시부터는 영화 상영 전 오락 프로그램도 열립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104.6 FM 가톨릭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오늘의 정규방송을 들으셨습니다. 가톨릭 방송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 4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방송되고 있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